자, 어제 기자회견했던 핵심 내용부터 먼저 한번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과 부분 한번 꼭 들어드실까요?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불과 얼마 전만 지난 12월 3일 계엄 1주년 때는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뭔가 바뀌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딴 이야기를 하면 너 왜 그래? 뭐 왜 말 바꿨어?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단순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 물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대표님 왜 12월 3일 날은 민주당의 폭거에 의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리고 자꾸 이거 계엄 사과라는 사람은 뭔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본인 말씀하셨죠. 근데 왜 오늘은 이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까? 뭐가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 모아놔놓고 떡 읽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기자이지만 질문 받지 않는 정치인 저 정치인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안 받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어제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 질문을 아예 받지 않고 기자회견문만 읽고 나가버렸습니다. 뭐 본인의 어떤 어려운 상황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라는 게 용기가 있어야겠죠. 당당하게 욕먹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자, 오늘 예상했던 대로 많은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의 이 회견에 대해서 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는 1년 걸린 계엄 사과, 예상 넘은 통합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세계일보는 장동혁 뒤늦은 계엄 사과, 위기 모면용에 그쳐선 안 돼. 동아일보는요, 계엄의 반쪽 사과, 윤리위엔 윤 그림자, 장 쇄신 의지 있나? 국민일보, 장동혁 대표 사과 진정성은 실천에 달려있다. 경향신문, 윤석열 전원 없는 장동혁 사과 반쪽 면피 소리 들리나? 그리고 중앙일보는요. 국민의힘 쇄신, 윤과의 절연 없이 가능한가? 한겨레, 윤석열 절연 없이 계엄 사과 신용, 장동혁 반쪽 쇄신. 한국일보, 윤 절연 없는 장동혁의 어정쩡한 사과, 황골 탈퇴 멀었다. 매일경제, 계엄 잘못 인정해 13개월, 국힘 당명 앞서 체질부터 바꿔야. 서울경제, 장동혁 떠밀린 계엄 사과 혁신 없는 쇄신쇼 그쳐선 안 돼. 한국경제, 계엄 사과 당명 변경, 국힘 간판 교체보다 정책 정당 내실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이 진보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 경제 신문들의 제목입니다. 그 어떤 이 신문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아우 잘했다. 역시 장동혁이다. 라고 칭찬하는 사설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한 군데도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잘했다. 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우선 이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올 게 그 계엄을 일으킨 장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또 하나는 최근에 보여줬던 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행보하고 내용하고 과연 이게 같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들은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당신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말 바뀌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자. 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란 들고요.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계엄 1년에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계엄을 옹호했다. 그러다 당 내외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에 사과 행위를 한 것이다. 그 즉시 했어야 할 공식 사과를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국민은 사과에 따른 실천이 뒤따르는지를 볼 것이다. 국힘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미래로 가겠다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과거로 퇴행했다. 계엄 이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합리성을 상실한 극단 세력에 휘둘렸다. 이들에게 당의 안방을 내주기도 했다. 다음 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윤리 구성에 착수했다. 장 대표 주변에는 일부 윤어게인 세력이 포진해 있다. 최근 입당한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 지도부에 입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요. 떠밀려서 하는 사과라서인지 계엄의 위헌 불법성 대신 잘못된 수단 선택이나 혼란과 불편, 초래 등을 언급하며 제한적 소극적 사과를 하는데 그쳤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에 관한 건너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다룰 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파열음이 만만치 않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을 두고 당 일각에서 종교단체 JMS 연구안설 등 적격성 시비가 일면서 7명 중에 3명이 사퇴했고 위원장마저 과거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를 동조했다는 논란을 샀다. 오늘 윤민우 씨가 오늘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김건희 씨를 굉장히 아주 칭찬을 많이 했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던 그런 분입니다. 중국의 음모설 이런 걸 주로 했던 분을 윤리위원장으로 조금 전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어떻게 썼을까요? 무엇보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 추종 세력과 절연할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장 당 외부에서 물론 당 내에서조차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해온 강성 유튜버의 입당을 받아들이는 행보를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고성국 씨가 그동안 부정선거, 윤어게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해온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입당을 했어요. 이 장 대표 회견 하루 전에. 근데 이게 뭔 의미일까요? 네. 자, 좋은 모습 한번 볼까요? 네. 김정은 최고위원이 입당원서 들고 와서 저렇게 아주 섬스럽게 입당원서를 받는 마치 뭐 대단한 분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당 최고위원이 와서 저렇게 입당원서를 받아갑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사무총장하고 직접 전화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란 등으로 위험수에 이른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행동들이 뒷받침 없이 당명을 바꾸는 것만으로 보수가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기는 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설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 각 언론사의 사설을 읽어드린 대로 결국 그 자체를 반성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윤어게인 세력을 다 당으로 자꾸 불러들이는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왜 징계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들이 내리는 공통적인 결론, 즉
좌우 모든 언론들이 레거시 언론들이 내리는 공통적 결론. 장 대표의 기자회견 실천을 보겠다. 두고 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실천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누구를 했는지.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인사가 메시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을 내세우냐가 그 메시지가 있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처럼 인사라는 게 결국은 정치는 인사를 통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공석이 된 이 정책위 의장에 삼선의 정점식 의원을 내정, 또 지명직 최고위원회 조광환 전 남양주 시장을 내정했습니다. 자, 정정식 의원은 누군가요?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사법연수원 기수는 앞서지만 나이는 어리기 때문에 두 분과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고, 지난번에 부인을 상처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상가까지 내려갔습니다. 통영에 있는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절친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정책위 의장을 사퇴하진 않았어요. 버티다가 결국 사퇴를 했는데 상당히 아마 그런 갈등이 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온 분을 정책위 의장에 또 임명을 했습니다. 즉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분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했다. 그죠? 라는 게 지금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렇게 사과한 것과 일맥상통하나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이 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면 그래. 이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본인의 말을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첫 번째 인사를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공석에 있던 이 지명직 최고위원의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을 임명했어요. 원래 민주당 분입니다. 원래 이기택 돌아가신 전 민주당 총재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양주 시장을 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꽤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구속되기도 하고 등등 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인가요? 여기 남양주 시장 도전했다가 아마 그때 당선이 안 됐죠. 근데 이분이 뭘 하신 분이냐면,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그 당 대표로 나선 적이 있죠. 비대위원장 하다가 총선 패배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박종진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 이상규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동훈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마 이게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연판장을 돌려서 한동훈 나오면 안 된다,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오늘 인사도 몇 명을 임명을 했는데요. 근데 대부분 보면 대부분 다 한남동 시위 가서 윤석열 옹호 외쳤던 분들을 특보단장, 무슨 정무실장 이런 걸로 다 임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결국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당신 계엄에 대해 사과했으면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과 선을 긋고 가라 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인사에서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정점식 의원을 또 정책위 의장에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조광환 씨를 또 이제 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메시지가? 결국 어제 사과는 갑자기 김도읍 위원장 그만두고 오세훈 등등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한 거고 그런 거다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 오늘 지적했듯이
실천을 지켜보겠다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본인이 했던 기본적인 어떤 입장과는 정반대 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안 바뀐 거죠.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명뿐인 윤리위원회 그걸 뭐 또 추가로 임명을 하는데 결국 오늘 또 보니까요. 윤리위원장 취임하는 그 입장을 보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똑같아요. 결국 잠시 여론의 어떤 저걸 하지만 징계를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